원두 디게싱 기간이 네. 7일 지나면 푸어오버하면 되는 건가요? 어디서 봤는데 디게싱 어느 정도 지나면 원두 성분이 빠져서 한 번에 다 부어도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안스타일 월커 월요일에 커피 라이브. 커피마다 디게싱 필요 기간이 다 달라요. 업체들마다 로스팅 스타일이 다르고 원재료가 가진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업체들의 로스팅 스타일이 가장 큰 영향이다라고 보고 그 다음이 원재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일주일이 이렇게 해서 뭐 커피 성분이 엄청 빨리 나온다라는 거 생각하시는 건 조금 위험한 접근이지 않나. 저는 한 달 이상 된 커피도 나눠서 부어서 내려서 마십니다. 물줄기 속도는 빨라지는 게 좋나요? 늦어지는 게 좋나요? 꼭 빠른 게 좋은 게 또 아니고 느린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커피가 변화해가는 걸 좀 보실 수 있으면 가장 좋긴 하겠지만 네. 그런 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각 추출 구간에 따라서 이제 추출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를 조금 더 먼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을 느리게 부으면 어떻게 추출이 일어나는지, 네. 물을 칼칼 부으면 추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네.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현상을 먼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해보시는 게 좋지,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네. 터뷸런스는 어떻게 조절하나요? 뭐 유량을 세게 줘서 이제 난류를 일으켜주는 네. 것인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드리퍼 내부에 스푼이나 네. 스틱 가지고 저어줄 수는 있고 포트에 물을 끓여서 포트 물을 부을 때 터뷸런스를 줄 수 있죠. 난류가 모든 구간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추출을 하시는 분 중에 전 구간에 난류를 구사해서 추출을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난류가 필요한 구간이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딱 두 가지 구간인 것 같아요. 이 커피에서 나오는 맛이 가장 극대화되는 구간에서 터뷸런스를 줘야 커피 성분이 많이 뽑아져 나온다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중반이 될지 초반이 될지 후반부가 될지는 커핑을 해보거나 아니면 한번 추출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구간은 이제 커피가 라이트 로스팅된 완전히 진짜 북유럽 노르딕 로스팅된 커피들은 블루밍을 할 때 이제 터뷸런스를 줘야지 이제 블룸이 원활하게 듭니다. 그래서 좀 저어주고 나서 블룸을 끝내는 블룸 구간에 터뷸런스를 주는 건 선호하진 않아요. 저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드리퍼를 이렇게 흔드는 것도 터뷸런스잖아요. 네네. 그거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흔들 때 어떻게 될지를 조금 생각해보고 하시는 분이라면 상관없어요. 근데 흔들었을 때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를 알고 계신 분이 쓰시는 거라고 한다면 저는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흔들면 리브 사이로 이제 물이 빠져나간다. 근데 커피와 만나야 되는 물이 리브 사이로 빠져나간다는 건 커피가 충분히 적셔지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비교해서 내려봤을 때에도 캐릭터의 발현이 저는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들은 좋을 수 있다라고 봐요. 추출을 그렇게 하셨을 수 있으니까. 네. 푸어할 때는 1차는 캐릭터, 2차는 단맛, 3차는 바디감을 맞추는 거라고 하는데 네네. 이론상으로 맞는 건가요? 그렇게 딱 정할 수는 없어요. 세 번에 나눴다라고 봤을 때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건 커피가 추출되는 순서를 보시면 되는데 쉽게 설명해 드리면 초반부에는 가볍게 느껴지는 노트들, 가벼운 성분들이 추출이 되고 추출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제 묵직한 노트들의 맛과 성분들이 추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간을 나눴을 때 뭐 초반엔 캐릭터가 나오고 중간엔 단맛이 나오고 후반부에는 바디감과 쓴맛이 나온다. 그런 거는 이제 뭐 절대값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상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추출을 하실 때 세 번에 나눠서 만약에 추출을 하신다 하면 처음에 이제 컵을 3개에 나눠 두시고 여기에서 추출 1차 푸어하고 바로 옮기신 다음에 여기에서 다 떨어지고 2차 푸어해서 떨어뜨린 거 3차 푸어해서 떨어뜨린 거 한번 이렇게 드셔보세요. 드셔보시고 과연 그렇게 나와 있나, 캐릭터가 더 뚜렷한 컵인가, 단맛이 더 좋은가, 아니면 뭐 바디감과 쓴맛이 더 있는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내려보면 알겠네요. 네네네. 근데 제가 해봤을 때는 첫 번째 푸어할 때 캐릭터가 조금 더 선명한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단맛은 이제 전 구간에서 사실 표현이 된다라고 봐요. 중간에는 이제 조금 더 산미 캐릭터들이 더 두드러지게 나오는 것 같고 아니면 로스티드 플레이버 계열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조금 더 커피의 성분들이 많이 추출될 구간보다는 텍스처에 이제 무게감을 더해줄 수 있는 쓴맛과 이제 전반적인 농도감이 잡힌다라고 생각하시면 평균적인 추출 구간에서 표현되는 맛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절대값은 아니다. 이게 커피가 빨리 녹으면 캐릭터가 초반에 와르르 다 쏟아져 나올 수도 있어요. 커피가 천천히 녹고 딱딱한 커피면 초반에 물을 많이 부어줘도 캐릭터가 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캐릭터가 두 번째 푸어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절대값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낙차 개념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낙차는 떨어지는 힘이 더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낙차를 높게 준다라고 해서 물이 다 그대로 투과해서 밑에 떨어지는 건 아니고 투과해서 떨어지는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근데
떨어뜨릴 때 떨어지는 중력의 힘을 통해서 이 커피 베드에 이제 충격이 가해질 거예요. 근데 물줄기를 가늘게 해서 높게 떨어뜨려주면 물줄기가 끝에서 힘을 못 받고 이렇게 스프링클러처럼 표면에서 흩어져요. 근데 조금 더 굵게 떨어뜨려주면 힘을 받고 밑에서 조금 더 버블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제 뒤섞이겠죠. 그걸 이해하고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낙차에 따라서도 이 높이에 따라서도 맛이 바뀔 수 있겠네요. 네네, 충분히 그래서 바뀔 수가 있는데 네.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아마 컨트롤 하시기는 조금 어려우실 거고 네. 아마 드리퍼에서 많이 떨어뜨리지 않는 선에서 드리퍼를 치지 않을 높이에서 얹혀서 이제 추출을 해주시는 게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가장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높지 않게. 네,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낮춰서 하는 걸 더 선호하고요. 아... 이렇게 뭐 요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음... 너무 높게 하시면 아마 추출하시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실 거예요. 물을 붓고 네. 물기가 남아있을 때 또 부어줘야 돼요? 아니면 물기가 다 빠진 다음에 부어줘야 돼요? 그거가 사실 농도를 결정하는 거다라고 봐요. 나눠붓는 메커니즘하고 비슷하다라고 보는데 물이 다 빠지기 전에 새로운 물을 부으면 커피의 추출이 조금 더 원활하진 않아요. 조금 더 이 드리퍼 안에 더 퓨어한 물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커피의 농도가 밑으로 떨어지는 게 더 진하냐 연하냐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진하게 뽑고 싶다 하면 추출수 수위를 이제 최대한 내려주었다가 이제 다시 부어주시면 그 구간에 추출되는 커피의 농도가 더 진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진하게 뽑고 싶다 그러면은 물 네. 빠짐이 좀 더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수위가 낮아지면은 그때 부어주면은 좀 더 진하게 네, 만들 네, 수 네. 있고. 근데 커피의 표면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떨어뜨리시는 건 리스크가 너무 커요. 커피가 완전히 공기에 노출되기 시작하면 산화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이 살짝 잠겨 있을 때까지를 미니멈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이게 추출 비율이 되게 적어지면은 물이 남아있을 때 부어주면은 너무 이게 총 시간이 너무 빨라지지 않나요? 그렇죠. 물이 남아있을 때 물을 부어준다라는 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 차수에 물을 부어주면 물 수위가 올라가고 물 수위가 많이 올라가면 이제 중력의 힘을 더 받겠죠. 그러면 이제 더 추출이 빨라지죠. 이러한 현상들을 좀 잘 보시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수위를 낮춰서 물을 부었을 때 맛은 어떤지 아니면 물 수위가 어느 정도 높게 있는데 그때 물을 부어서 추출한 커피는 어떤 맛이 나는지 그냥 너무 커피가 망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지레짐작하고 시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한 번씩 시도해보면 어찌됐건 맛있는 커피를 샀다라고 하면 그렇게 맛없게 나오진 않거든요. 색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예전에 이제 황색 필터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 예전에는 황색 필터는 린싱한다고 물을 부어보면 황색물이 줄줄줄 나오고 종이 냄새가 엄청 심했어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이제 황색 필터를 제가 다시 해봤는데 생각보다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안 좋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조금 더 필터링이 더 섬세하게 잘 되는 느낌이었고 네. 그래서 황색 필터 한번 사서 써보세요. 마트에서 파는 거 말고 브랜드사에서 정식으로 출시된 황색 필터 한번 써보세요. 필터만 바꿔도 커피의 맛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형님은 칼슘과 마그네슘이 커피를 추출하는데 커피에 어떤 부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스턴 대회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PT에 그 부분이 있어요. 뭐 칼슘은 시트릭 계열의 산미나 횟가루 느낌, 뭐 체리나 자두 이런 느낌이 조금 더 잘 강조되는 느낌이고 단맛이 조금 더 잘 표현되는 느낌. 그리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산미의 선명도를 좀 좌우하는 것 같은데 마그네슘이나 칼슘이나 과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 쓴맛이 강해요. 마그네슘과 칼슘을 넣는 비중에 따라서 버퍼를 더 잘 넣어줘야 돼요. 잘 조절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커피의 캐릭터가 이제 과하다 못해 이제 굉장히 날카롭고 자극적인 커피. 버퍼가 뭐예요? 버퍼라고 하는 건 중탄산 이온을 얘기하는 건데 바이카보네트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뭐 중탄산 열미예요. 중탄산 열미고 알칼리니티를 올려주는 이온인데 이 이온이 산도가 너무 높아지지 않고 pH가 너무 낮아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역할이고 커피의 향미를 좀 추출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이에요. 어려워지네요. 네. 네, 좀 어지러워서 물리기는 다음으로 어려워. 넘어갈게요. 이런 질문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무겐 써보셨어요? 무겐? 저 아직 무게는 주문 안 했는데 그냥 주문을 안 했어요. 그래요? 네, 아니 다른 분들이 써보고 이제 평가하시는 걸 좀 추이를 보고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무겐에 대한 조금 안 좋은 의견들을 많이 봤어서 그런지 선뜻 그래요? 막 이제 구매가 땡기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신제품 나온 거는 이제 구매를 하나 했습니다. 이제 물줄기를 이제 고르게 분사해주는 덮개 같은 게 출시돼서 그거는 하나 시켜봤어요. 그건 주문하셨고 브루잉의 수소 필터를 선호하시나요? 나트륨 필터를 선호하시나요? 뭐 서울뿐만
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에서 기능성 필터를 써야 할 때는 물이 정상적이지 않은 조건이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뭐 계절적으로 겨울이어서 이제 ppm이 굉장히 상승했을 때 그럴 때, 아니면 나트륨 필터 같은 경우는 이제 블렌딩 커피, 배전도가 조금 높게 볶여진 커피들을 사용할 때 조금 더 커피가 라운드하고 스무스하게 추출을 해주거든요. 네. 수소이온 같은 경우는 ppm이 높아지는 계절에 향미 성분들에 관여하는 미네랄들의 수치를 조금 더 낮춰줘서 선명도를 조금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데, 사실 그런 필터들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스케일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그런 이유에서 사용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이렇게 막고 싶진 않은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조건에 있어서는 저는 카본이 가장 좋다라고 봐요. 그냥 카본 하나만 다는 게. 네, 뭐 카본을 2개 다셔도 되고. 음. 네, 조금 더 추구하는 커피가 조금 더 선명도는 있고 좀 가벼운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 하시면 수소 필터 쓰시면 그 느낌에 조금 더 가깝게 이제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If everything I dreamt of was true, I'd take your blessings with your heart.